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의 원피스 1062화 떡밥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62화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토트랜드의 카카오섬 쇼콜라타운이 완전히 얼어버린 표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표지 현재는 주로 작중 리타이어나 악역이나 에피소드의 주요 인물, 조연들이 소재로 나오는 이야기로, 이 표지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추후 본편에 등장해 스토리 떡밥이 엮여 나옵니다. 실예로 캡틴 크로의 부선장 장구가 왜 해군이 되었는지, 에이스가 어떻게 검은 수염 티치를 찾게 되었는지, 어인섬에서 홀로 도망친 카리브가 어떻게 와노쿠니까지 오게 되었는지, 심지어 최근 등장한 소드의 멤버들은 이미 표지 현지를 통해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여러 떡밥이 진행 중인 표지 현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표지 현지는 제르마 더블식스의 무감정 해육이라는 에피소드가 진행 중이었죠. 일단 이 표지 현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이 표지 현지 스토리의 첫 시작은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 탈출하는 제르마 군단부터 시작되는데, 이후 저지 레이주 이치디가 성벽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르마 더블식스는 루피 일행이 빅맘 해적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해당 표지로 보아 이들은 빅맘 해적단으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왔던 걸로 보이죠. 다만 이후 표지 현지에서 니디와 욘디가 카카오섬 쇼콜라타운의 책으로 박제되는 장면, 니디와 욘디의 회성 속 빅맘이 직접 나서서 이들을 두들겨 패는 장면으로 보아 니디와 욘디는 도망치지 못하고 빅맘에 의해 잡힌 걸로 확인이 되죠. 이후 표지 현지에서 과거 상대를 괴롭힌 일 때문에 샬롯 푸딩은 이들의 면상을 가격하고, 둘이 담긴 책은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옮겨집니다. 이후 둘은 해부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쇼콜라타운의 섭의 망토와 구두 차림의 의문의 2인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표지 현지에서 샬롯 브릴레가 레이주와 이치디가 나타났다고 샬롯 크래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음 표지 현지 속 이치디와 레이주에 의한 방화로 책이 불타는 바람에 니디와 욘디가 책에서 탈출하며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빈스모크 4남매는 무사히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다음 표지 현지에서 레이주가 홀케이크 아일랜드에 숨어 지내던 시절을 발견하는데, 다음 표지 현지에서 레이주와 이치디의 습격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샬롯 카타쿠리와 샬롯 오븐이 이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시저가 난입해 카타쿠리와 오븐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도주를 돕고, 그리고 결국 다음 표지 현지에서 제르마 일행과 시저는 성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1061화까지 나온 제르마 더블식스의 표지 현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번 1062화 제르마 더블식스 표지 현지에서 1046화 표지 현지에 나온 토토랜드 쇼콜라 마을이 얼음으로 변해버린 모습이 나옵니다. 쇼콜라타운이 완전히 얼어버린 걸로 보아 검은 수염 해적단의 쿠잔이 토토랜드를 침공한 게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혹자들은 쿠잔이 혼자 토토랜드에 침공한 거지 검은 수염 해적단으로서 침공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직접 쿠잔이 검은 수염에게 가담하고 있었다는 말로 보아 쿠잔은 검은 수염 해적단이 맞는 걸로 보이며, 바제스가 콜로세움에 참전한 상태에서 난 아오키지 따윈 신용할 수 없다고 라고 하자, 티치가 그건 시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한 걸로 보아 쿠잔은 시류처럼 검은 수염 해적단에 정식으로 합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티치를 10명의 선정이 보좌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티치가 정상결전에 등장할 당시 총 선원이 9명인 걸로 보아 정황상 10번 선장은 쿠잔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건, 쿠잔은 왜 검은 수염 해적단에 가담하게 된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해당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나, 이번 영상을 위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쿠잔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 가입한 첫 번째 이유는 정의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오키지의 정의관은 정의를 위해 악을 처단하려다가 또 다른 악으로 변이하는 것을 경계하는 신념입니다. 즉, 쿠잔의 정의는 현재 자신의 정의가 정말 옳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며, 정의가 극단적으로 폭주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오키지는 정부가 폭주의 위험성이 있는 아카이누를 해군 원수로 임명하려고 하자 강력히 반발한 거죠. 즉, 쿠잔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 가입한 이유는 현재 극단적인 정의, 다시 말해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계 정부의 정의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막아낼 수 있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이 쿠잔처럼 세계 정부의 정의관을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티치의 모토는 지백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치는 지백의 행적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티치의 본거지는 지백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이며, 티치베의 이름은 지백의 이름이 들어간 샤벨 오브 지베크로 뜻 또한 지백의 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티치는 지백의 의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지백의 의지는 무엇일까입니다.
물론 지백의 의지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백이 세계 정부가 금기시하는 거에 다가왔다고 하는 걸로 보아 지백의 의지 역시 세계 정부가 금기시하는 거대 왕국의 의지처럼 현재 세계 정부와 반대되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정부가 경계하는 세계 정부에 반대되는 의지. 사람들을 수탈하며 그들의 피와 눈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신이라 불리는 천룡인간은 반대로 지백의 의지는 거대 왕국의 의지처럼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는 좋은 의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무력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등의 과격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티치의 의지 역시 이와 같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오키지가 검은섬유적단에 가입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는 모두가 평등하고 따뜻한 세상이지만 티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오키지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만들려는 티치를 옆에서 억제하기 위해 검은섬유적단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실예가 바제스와 혁명군 사건입니다. 사보에게 당한 바제스는 사보를 몰래 쫓아 드레스로자에서 본거지로 돌아가는 혁명군의 배에 숨어 탔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의 숨겨진 섬 바르티그를 발견한 바제스는 검은섬유적단에게 혁명군 본부의 위치를 알려줬죠. 하지만 혁명군은 검은섬유적단이 바르티그로 공격하기 전 무사히 탈출해 이반코프가 다스리는 유아프만 왕국으로 혁명군 총본부 이전을 합니다. 도대체 혁명군은 검은섬유적단에게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무사히 유아프만 왕국으로 갔을까요? 저는 검은섬유적단 소속인 아오키지가 혁명군에 귀띔을 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아오키지는 옆에서 정의로운 혁명군을 파괴시키려는 티치의 방법과 수단을 억제시킨 거죠. 그렇다면 혹자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오키지의 목적은 천룡인의 정의와 수단의 반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혁명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하지만 혁명군의 목적은 세계정부 그 자체의 전복이 아닌 지배로서 군림하며 정보를 부패 타락시키고 있는 천룡인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지백의 의지, 즉 티치의 목적은 세계정부를 전복하여 과거 거대 왕국의 사성과 의지를 위한 나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보다 미래에 펼쳐질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 이 개혁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티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 지금의 사상이 아닌 거대 왕국의 사상을 기틀로 한 세계를 만들 걸로 보이죠. 즉 쿠자는 혁명군보다 티치와 목적이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쿠자는 티치처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단 극단적으로 치닫을 티치를 막기 위해 검은섬 해적단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쿠자니 검은섬 해적단에 합류한 이유는 오피셜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쿠자는 검은섬 해적단이고 쿠자는 검은섬 해적단으로서 토토로랜드에 침공한 걸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볼 건 검은섬 해적단이 빅맘이 없는 토토랜드에 침공한다는 떡밥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은 이미 만들어놨으니 못 보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구간 설정을 해놓을 테니 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루피와 티치는 처음부터 대조적으로 등장했던 자들로 이들은 행적 자체도 대조적입니다. 실예로 루피는 7무의 크로커다일을 쫓아내고 티치는 7무의 크로커다일을 대신해 들어가죠. 또한 루피는 세계정부의 전쟁을 선포할 때 티치는 세계정부에 합류하죠. 또한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임펠다운에 잠입하고 티치는 선원들을 모으기 위해 임펠다운에 잠입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들의 행적은 대조적을 떠나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드럼 왕국에서 티치가 와포르를 도망치게 만들었고 이걸 계기로 초파가 드럼 왕국에 살게 되며 루피와 인연을 맺고 동료가 됩니다. 또한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물리치며 칠무의 공석이 만들어지고 티치는 칠무회가 될 기회가 생겼죠. 티치는 에이스를 물리치며 칠무회가 되고 루피는 티치에 의해 제압된 에이스를 구하러 임펠다운에 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러 임펠다운에 가 난동을 부렸고 이 덕분에 티치는 손쉽게 임펠다운 레벨 6에서 동료들을 모으게 되죠. 또한 티치의 동료인 라피트가 정의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정의의 문을 제어하는 직원에게 최면을 걸었고 이 여파로 루피 일행도 손쉽게 정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죠. 이처럼 티치와 루피는 서로 대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루피와 티치가 이렇게 대조적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앞으로의 티치의 행적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루피는 토토랜드에 들어가 빅맘을 괴롭히고 결국 빅맘이 와노쿠니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토랜드에는 분명하게 공백이 생겼죠. 즉 검은섬 해적단이 루피에 의해 만들어진 빅맘의 공백을 활용해 토토랜드에 올 수 있다는 떡밥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행적 말고도 표지를 통해서도 검은섬 해적단이 토토랜드에 올 거라는 떡밥은 있었습니다. 그 떡밥은 바로 표지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표지에서 떡밥을 많이 남겨놓습니다. 실예로 520화 표지에서 오다스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화려한 표지를 그렸는데 그 표지 속에는 루피가 에이스의 카드와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브루카드를 들고 있는 걸 보여주며
정상결전 전 에피소드에서 에이스의 죽음을 먼저 암시하기도 했었죠. 즉, 표지 속 떡밥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902화의 표지입니다. 902화 표지에서는 아주 수상한 3가지 과자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과자입니다. 검은소 해적단 7번선 선장이 산원 울프가 정상결전에서 등장했을 당시 포즈와 매우 비슷하죠. 두 번째는 바로 이 과자입니다. 이 과자는 검은소 해적단 바스코샷과 생김새가 너무 비슷합니다. 늘어진 코, 늘어진 혀까지 말이죠.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이 과자입니다. 시류의 모자와 비슷하죠. 즉, 표지를 통해 떡밥을 남겨놓는 오다쌤인 만큼 이 표지는 검은소 해적단이 토토랜드에 온다는 떡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검은소 해적단이 토토랜드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포네그리프는 기본일 것이고 푸딩을 납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루피와 티치가 대조적인 운명이며 이들의 대조적인 행적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밀즈모즈 해적단이 동료 상대를 구하기 위해 토토랜드에 잠입했기 때문에 검은수염 해적단은 누군가를 납치하기 위해 토토랜드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원피스를 얻기 위해서 포네그리프를 읽는 건 필수인데 푸딩의 개안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다는 걸로 보아 티치가 푸딩을 뺏으러 온다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게다가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루피에 의해 토토랜드의 빅맘이 사라지게 되며 티치는 루피 덕분에 로드 포네그리프와 로드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푸딩까지 얻게 되는 거죠. 과연 다음 표지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